드디어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2월 말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그토록 꿈꿔왔던 6,0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1월 우리 모두가 환호하며 3,000 시대를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딱 5년 만의 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00선을 넘나드나 싶어 가슴을 졸였는데 어느덧 전광판에는 6,000이라는 꿈의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새롭게 쓰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엄청난 상승을 이끈 주인공은 여러분도 이미 뉴스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분기 영업이익 28조 원을 돌파하며 연일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입니다.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증가분이 코스피 200 전체 상장사 이익 증가분의 무려 98%를 차지한다는 일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두 거인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그 똑똑한 AI를 돌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의 두 회사가 가장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축제라고 하고 지수는 6,000을 뚫었다는데 정작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지수는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왜 내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아니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을까 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실제로 수급과 흐름을 뜯어보면은 이번 상승장은 아주 지독한 쏠림 장세입니다. 소수의 대기업에만 돈이 몰리고 있고 나머지 수많은 기업은이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잔고가 31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 우리 발밑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숫자를 넘어 지금 우리 시장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이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진짜 고민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할지 아주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코스피를 6,000까지 끌어올린 걸까요? 그 뜨거운 엔진의 정체는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처리하는 특수한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스팸이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은 예전 반도체가 좁은 일반 도로였다면 SBM은 수만 대의 데이터 트럭이 동시에 셋스 달릴 수 있는 수천 차선의 초고속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시장의 대장격인 NVIDIA에 들어가는 힙엠 공급에서 선두를 달리며 차세대 제품에서도 주도권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다음 세대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이 반도체를 사려고 돈을 쏴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죠. 이것이 바로 코스피를 끌어올린 첫 번째 엔진 펀더멘탈의 힘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탈이란 그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즉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말합니다. 지금의 6,000은 단순히 사람들의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 하지만 엔진만 좋다고 차가 잘 나가는 건 아니죠.
길을 닦아준 외부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이라는 아주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높으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건을 해외에 파는 반도체 기업들에겐 오히려 보너스가 되었습니다. 달러로 물건값을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장부상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벌었을 때 환율이 00원이면 1200원만 생기지만 지금처럼 1440원이면 앉아서 240원을 더 버는 꼴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 주식은 환율 덕분에 아주 저렴한 세일 품목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주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환전 2위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고환율이라는 장벽을 압도적인 실적의 힘으로 뚫어버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주하느니 상황이 과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야를 세계로 조금만 돌려보면 이건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만 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 전체의 중력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자동차와 배터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핵심 우량주들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국장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죠. 이제 소수의 독보적인 우량 기업들이 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구조는 AI 시대의 새로운 유노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아주 큰 사이클 산업입니다. 파도가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죠. 지금은 전 세계가 AI를 외치며 반도체를 사모으고 있지만 어느 순간 공장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에 대한 답과 연결됩니다.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은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가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반도체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AI와 CBAM이 이끄는 메가사이클 즉 몇 년짜리 거대한 흐름에 본격 진입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면 CBAM만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CBAM이 AI 둔 옆에 붙는 초고속 작업대라면 디램은 작업 중에 계속 꺼내 쓰는 책상 서랍이고 랜드는 큰 창고에 가깝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작업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서랍도 더 필요하고 창고도 더 커져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CBAM에서 시작된 수요가 디램 그리고 랜드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성장 구간에 들어선 거죠.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인프라의 핵심인 엔비디아용 CBAM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그 직접적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삼성은 20만 원대,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는 상징적 구간에 올라섰는데도 증권사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고 있는 겁니다. 기업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번 사이클에서 실적 레벨 자체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2026년 영업이익을 무려 170조 원까지 상향했고 당장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북미 AI 고객사의 차세대 QM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만의 무기인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공급 즉 턴키 구조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생산 규모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매력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는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이닉스는 숫자가 더 강력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77조 원에서 112조 원, 심지어 140조 원까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D램 가격은 112%, 낸드는 103%까지 뛸 거라는 놀라운 예상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과거처럼 경기를 타는 민감주가 아니라 아예 구조적 성장 산업의 중심으로 완벽히 재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HBM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영업이익률 70%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이익 레버리지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HBM의 왕좌는 하이닉스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도 왜 조심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 20만, 하이닉스 1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에서는 코스피 8천, 삼성 27만, 하이닉스 150만 같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숫자까지 심심찮게 떠듭니다. 여러분, 이런 핑크빛 분위기 자체가 투자 심리의 과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적 상향이나 긍정적인 뉴스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면 AI 투자 속도가 잠시만 조절되거나 HBM 주문이 조금만 줄어든다는 소식만 들려도 단기 조정은 언제든 아주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투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는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은 분명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비중 관리입니다. 강하게 오른 자리에서는 조정이 예상보다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진입하기보다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조정이 찾아올 때 단가를 낮추며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를 동시에 크게 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두 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I 반도체라는 단일 테마에 내 자산을 몰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정이 오면 두 종목이 함께 흔들리면서 체감이 확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장기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업황의 방향은 2027년까지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결국 수익률은 언제 샀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샀느냐가 결정합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쏟아붓기보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는 적립식 분할 매수를 실천해보세요. 비쌀 때는 조금만 사고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사게 되면서 평균 단가를 스스로 안정시키는 든든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칠 진짜 열쇠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행동주의 펀드와 상법 개정입니다. 2025년 7월 통과된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들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주 한 명 한 명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이죠.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의 체질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연 것이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이었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진짜 동력은 주주를 존중하는 성숙한 기업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 돌파는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수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은 벌었다는데 나만 못 벌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행하는 종목을 쫓기보다 시장을 주도하는 우량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부하고 레버리지 없이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관점으로 인내심 있게 자산을 모아가세요.